자, 2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배경색을 바꿔보는 앱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두 번째 시간에도 일단 버튼은 활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배경색을 바꾸는 내용들은 지금 시간은 필요 없으니까 우리 블럭 화면에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는 이벤트 블럭을 제외한 나머지 블럭들을 끌어다가 휴지통에, 오른쪽 아래 휴지통에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디자이너 화면으로 넘어올게요. 자, 이 첫 번째 시간에는 버튼을 클릭하면 배경색을 바꿔라 라는 기능의 앱을 만들었기 때문에 컴포넌트는 버튼 하나만 필요했었죠. 이 배경에 대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스크린 1에 대해 안에 지금 다 들어있기 때문에 컴포넌트들은 버튼 하나만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추가적으로 이 팔레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안에 레이블하고 텍스트 박스라는 기능을 컴포넌트들을 한번 다뤄볼 겁니다. 자, 먼저 텍스트 박스를 가져와서 버튼 위에다가 한번 위치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이블이라는 컴포넌트를 버튼 아래에다가 한번 놔 보겠습니다. 자, 컴포넌트 창에 생성이 되겠죠? 텍스트 박스를 버튼 위에, 레이블을 버튼 아래에다가 한번 놓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컴포넌트들을 2개 이상을 이 화면에다가 끌어다 놓게 되면 지금 자동적으로 정렬이 어떻게 돼 있죠? 수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곡차곡 정렬이 되죠. 자, 이 앱 인벤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디폴트라고 그러는데 디폴트 값이 수직 정렬, 정렬은 수직 정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 위부터 시작해서 수직으로 정렬되는 구조로 기본값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컴포넌트들을 계속 끌어다 놔도 왼쪽 위에서부터 왼쪽 정렬로 아래로 차곡차곡 하나씩 쌓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버튼을 이 텍스트 박스 오른쪽에다가 위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땐 임의적으로 이 팔레트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배치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우리 팔레트 안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바로 밑에 보면 레이아웃이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을 클릭하게 되면 이 레이아웃은 이 화면 안에 배치에 대한 기능들을 담고 있는 컴포넌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맨 위에 뭐가 있죠? 수평 배치가 있죠. 이 수평 배치가 오른쪽으로 옆에 붙여가지고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을 담고 있어서 이 수평 배치, 텍스트 박스 오른쪽에다가 이 버튼을 놓고 싶다, 배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땐 먼저 수평 배치를 할 수 있는 창을 먼저 끌어다 놓고요. 이 수평 배치할 수 있는 화면 안에다가 수평 배치를 하고자 하는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놓아주면 됩니다. 텍스트 박스 오른쪽에 버튼을 위치하고 싶으니까 이 안에다가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평 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고요. 자, 지금 이제 텍스트 박스와 레이블, 버튼 세 가지의 컴포넌트를 불러왔는데 이렇게 배치시킨 이유는 텍스트 박스가 하는 역할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에서 직접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을 의미를 합니다. 이벤트에는 해당되지 않죠. 기본적으로 텍스트 박스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에서 채팅창처럼 직접 어떤 텍스트들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 이 창만 생성을 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이 창을 손가락으로 선택을 해서 그 창에다가 어떤 여러 가지 텍스트들을 입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은 반대로 출력에 해당이 됩니다. 글자들, 텍스트를 화면상에 보여줄 때
보통 어떤 설명문을 쓸 때, 앱에서 설명들이 들어갔을 때 이 레이블을 많이 사용을 하겠죠. 글자들을 출력시킬 때, 화면에다가 출력시키고자 할 때 레이블이라는 컴포넌트들을 사용합니다. 그럼 버튼을 왜 여기다가 오른쪽에다 위치했는지 대충 조금 감이 오겠죠. 자, 지금 만들어 볼 앱은 텍스트 박스에 사용자가 텍스트를 쭉 칩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라고 입력을 하고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글자, 텍스트를 출력할 수 있는 레이블에 우리가 입력한 글자를 출력을 시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사용자가 입력을 한 다음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레이블은 안녕하세요라고 출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의 앱을 만들어 볼 거고요. 자, 레이블을 옮겨다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 레이블 창에는 우리 속성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속성 제일 아랫부분에 텍스트에 레이블 1의 텍스트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지워 보겠습니다. 지워서 엔터를 치게 되면 아무것도 없게 화면에 아무것도 없죠. 레이블에. 자, 이렇게 먼저 설정을 하고요. 이왕 바꾼 김에 버튼의 텍스트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버튼을 클릭을 해서 속성에서 쭉 아래 보면 텍스트가 있죠. 버튼 1의 텍스트도 지금 우리가 만든 앱에서는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출력시켜주는, 레이블에 출력시켜주는 기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린 얘를 출력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뭔가 조금 기능적으로서 구성이 좀 명확하게 되어 있죠. 출력이라는 버튼이 생성이 되고요. 속성에서 뭐 배경 색깔도 이렇게 뭐 노란색이나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버튼의 색깔도.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다 구성은 되어 있고 디자인 화면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 화면으로 한번 넘어와서 자, 이벤트, 이 부분에서 이벤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은 버튼에서 실행을 하겠죠.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텍스트 박스에 있는 텍스트들, 텍스트 박스에 있는 글자들, 텍스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에 있는 텍스트를 레이블로 출력해라 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 내용을 이 문장을 가지고 블럭 안에 있는 내용들로 이 문장을 구성시켜 주면 되겠죠.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텍스트 박스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레이블에 출력시켜라. 자, 이벤트에 해당하는 거는 버튼이 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다음에는 보통 지정하기나 어떤 수행을 하는 역할의 블럭이 온다 그랬죠. 수행은 지금 텍스트 박스에 있는 내용을 이 다음에 레이블에 출력시켜라 라고 하다 보니까 출력을 하는 기능, 이 레이블에 어떤 수행하는 역할의 기능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레이블에 들어가면 레이블에서 값 블럭은 해당이 안 되고요. 수행하기 위한 지정하기라는 블럭을 사용을 할 건데 지정하기에서 쭉 밑에 내려오다 보면 레이블에 텍스트 값을 지정해라 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이 블럭은 레이블은 어떤 텍스트, 글자들을 화면상에 출력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어떤 텍스트를 출력할 건지에 대한 수행하는 역할을 담은 지정 블럭입니다. 이 블럭을 클릭했을 때라는 이벤트 안에다가 넣게 되면 어떠한 말들의 텍스트 값을 레이블의 원에다가 지정해라 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어떠한 글자들, 텍스트를 레이블로 출력시켜라 라는 말로 좀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뒤에는 이제 어떤 문장, 어떤 말들을 레이블에 출력시킬 건지, 레이블의 텍스트로 지정할 건지 넣어주면 되겠죠. 레이블에 출력시키고자 하는 텍스트는 텍스트 박스 안에 적힌 텍스트들이 되겠죠. 텍스트 박스에 들어가서 값 블럭에 해당되는 거니까 값 블럭만 우리가 쭉 확인해 보면
배경색, 활성화, 글꼴 크기 쭉 있고요. 쭉 밑에 내려오다 보면 텍스트 박스 1에 텍스트라는 값 블럭이 있습니다. 이 블럭이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글자들,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텍스트를 의미를 하고요. 이렇게 넣게 되면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 말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오른쪽부터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버튼을 클릭했을 때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텍스트를 레이블 1의 글자, 텍스트로 지정해라. 다시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텍스트 박스에, 다른 말로 하면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텍스트 박스 1 안에 있는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레이블 1의 텍스트로 지정해서 화면 출력해라 라는 기능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기능을 구현하고자 할 때 어떤 블럭이 필요한지는 우리가 이것들은 이미 다 앱 인벤터에서 기본적인 블럭들이 내용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이 기능을 구현하고자 할 때 어떤 블럭이 필요한지는 우리가 다양한 블럭들을 많이 접해 보면 조금 감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업 시간 외에도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이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어떤 블럭들이 있는지 한번 쭉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진도 외에도 다양한 블럭들을 가지고 또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로 앱을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해보면 훨씬 나중에는 쉽게 자, 이 기능을 구현하고자 할 때 이 블럭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감이 잡힐 겁니다. 자,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개인 시간에서는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능은 구현이 됐죠. 그 다음에 실제로 다시 빌드해서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한 뒤에 APK 파일을 앱에다가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K 파일을 서버가 혼잡하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고요. 내 컴퓨터에 APK 파일을 저장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내 컴퓨터 그 다운로드 폴더 안에 APK 파일이 설치가 되겠죠. 자, 크롬에서는 설치가 된 파일에 대해서 아래에 창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위쪽 설치한 파일의 위쪽 화살표 키를 눌러서 폴더 열기를 통해서 다운로드 폴더 안에 설치된 이 APK 파일을 잘라내기 또는 복사하기를 클릭을 한 뒤에 스마트폰 케이블을 이용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시키면 내 PC에서 내 스마트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드라이브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폰에 들어가서 우리가 만든 앱 인벤터 폴더 안에다가 이 APK 파일, 설치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설치 파일을 옮겨 놓습니다. 지금 첫 번째 시간에 했던 프로젝트랑 동일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APK 파일 명이 같아서 덮어쓰기로 그냥 다시 덮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스마트폰을 킨 다음에 스마트폰을 실행시켜서 앱 목록 중에 내 파일이라는 앱을 실행을 해서 앱 인벤터 폴더 안에 있는 APK 파일을 실행해 보도록 합니다. 실행하게 되면 이제 실제 앱 파일이 설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앱 파일을 실행을 해서 우리가 해당 기능이 구현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실행한 다음에는 텍스트 박스에 안녕하세요 라든지 텍스트 박스 손가락으로 선택을 해서 안녕하세요 라든지 다양한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고요. 출력을 눌렀을 때 레이블 창, 이 아래에 레이블이 좀 들어야 있는데 레이블에 똑같은 텍스트 박스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수업이 이 녹화 영상으로, 이 컴퓨터의 녹화 영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스마트폰을 제가 띄워서 그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구두로밖에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각자 구두로 제가 말하는 순서에 맞춰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확인하게 되면 텍스트 박스에 있는 내용을 버튼을 누르면 레이블에 출력시킬 수 있는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컴포넌트를 배워볼 건데, 지금은 우리가 텍스트 박스에 있는 내용을 버튼을 클릭하면 똑같이 글자를 출력할 수 있는, 텍스트를 출력할 수 있는 레이블에서 텍스트 박스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시켜주는 기능의 앱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팔레트에 들어가서 조금 아래에 내려오게 되면 미디어라는 또 목록이 있습니다. 이 미디어를 선택하게 되면 다양한 미디어와 관련된 이제 기능 컴포넌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고, 캠코더, 동영상 활용할 수가 있고요. 플레이어 소리, 음악 파일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녹음기도 있죠. 근데 그 밑에 쪽에 보게 되면 음성 인식과 음성 변환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음성 변환을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요. 음성 변환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스마트폰 내부에 우리 뭐 구글 어시스턴트나 이제 비서 앱 같은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내부에 어떤 음성을 출력시켜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활용하고자 할 때 쓰는 컴포넌트로서 이 음성 변환 기능은 내부에 저장된 기능이기 때문에 얘를 일단 한번 뷰어에다가 옮겨 보겠습니다. 옮기게 되면 얘는 자체적으로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디자이너, 앱 화면 내의 디자인으로 꾸밀 필요가 없겠죠. 자동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아래쪽 보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음성 변환이라는 컴포넌트가 추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시켜보고요. 자, 지금 이번 만들 앱은 텍스트 박스에 있는 텍스트 박스를 출력 버튼을 누르면 레이블이라는 텍스트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레이블에도 글자가 출력이 되고요. 이거를 스마트폰 내부 음성 변환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스마트폰 내부에서 텍스트 박스에 있는 내용을 실제로 말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음성 변환만 이렇게 옮겨두면 되고요. 자, 그 뒤에 블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으로 넘어가면 방금 만들었던 앱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 텍스트 박스 안에 입력한 내용들을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레이블 창으로 텍스트가 출력이 되고요. 텍스트 출력뿐만 아니라 우리 음성으로도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음성 변환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할 건데요. 자, 음성 변환을 하는 기능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다양한 음성 변환에 대한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는 블럭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제가 설명드렸던 블럭 외에 지금 보라색 모양의 새로운 호출하기라는 블럭이 추가가 되어 있죠. 이 호출하기라는 블럭도 지정하기라는 블럭과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자 하는 수행에 대한 블럭이 해당이 됩니다. 이 블럭을 한번 잠깐 끌어 볼게요. 자, 끌어다 놓게 되면 이 블럭이 의미하는 거는 어떠어떠한 이 오른쪽에도 지금 홈이 있어서 값에 대한 블럭을 넣을 수가 있겠죠. 어떠어떠한 메시지를 말해라 라는 블럭에 해당됩니다. 음성 변환 자체적으로 아주 원초적인 기능을 담고 있죠. 어떠어떠한 메시지를 말해라 라는 기능의 블럭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일단 텍스트 박스에 있는 내용들을 레이블로 글자로 출력을 하고요. 음성까지 출력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밑에다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텍스트 박스에 있는 내용들을 텍스트로 레이블로 출력을 하고, 자, 이벤트 블럭에서 차곡차곡 쌓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수행 블럭들은 밑줄부터 차례대로 수행이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수행돼서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어떠어떠한 메시지에 해당되는 내용은 우리가 텍스트 박스에 입력한 텍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텍스트 박스에서
찾아서 값에 대한 블록들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지만, 동일한 블록들은 우리 그 블록을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복제하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복제하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복사할 수가 있겠죠. 복사를 해서 메시지에다 붙여주게 되면 아까 레이블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레이블은 텍스트를 출력하는 기능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글자가 그대로 출력이 되지만, 음성 변화는 텍스트 박스에 내가 적은 텍스트의 내용을 음성으로 말해라 라는 기능으로 구현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시 디자인 화면으로 넘어오고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레이블은 텍스트, 글자들을 화면상에 출력시키는 기능을 담고 있고요. 음성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메시지를 스마트폰 내부의 음성 출력하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음성으로 말해주는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한 다음에 다시 또 빌드를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는 이 빌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냥 빌드 설치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이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에서 내 컴퓨터에 저장하기를 클릭을 해서 APK 파일을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저장을 하고요. 자, 게이지가 100%로 다 차게 되면 자동으로 구글 크롬의 아래 창에 설치된 파일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쪽 화살표키 눌러서 폴더 열기 들어가서 다운로드에 설치된 APK 파일을 잘라내기 또는 복사를 한 다음에 케이블에 연결된 스마트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지금 내 PC에서 내 스마트폰 드라이브를 열고 폰에 들어가서 우리가 만든 앱 인벤터 폴더 안에다가 지금 복사 잘라내기 한 APK 파일을 옮겨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에 만든 프로젝트로 계속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임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덮어쓰기로 설치를 다시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이용을 해서 앱 목록에서 내 파일이라는 앱을 실행을 시켜서 이 APK 파일을 찾아줍니다. 찾아서 실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앱 파일이 설치가 될 거고요. 설치가 된 앱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지금 이 디자이너 화면처럼 비슷하게 앱이 실행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예시로 안녕하세요 라고 텍스트 박스를 손가락으로 선택한 뒤에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출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레이블에도 똑같이 내가 입력한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가 출력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음성 변환을 통해서 음성으로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스마트폰은 안경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구두로 설명을 드렸고요. 음성 변화는 제가 잠깐 실제 앱을 실행을 한 뒤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앱을 실행을 했고요. 텍스트 박스에다가 저는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출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화면상의 레이블 창에 안녕하세요 라고 똑같이 출력이 될 거고요. 음성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안녕하세요. 레이블 창에 글자가 출력이 되고 똑같이 음성으로도 안녕하세요 라고 출력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반가워요 라고 텍스트 박스에 입력을 하게 돼서 출력을 누르면 반가워요. 마찬가지로 레이블 창에 반가워요 라는 텍스트가 출력이 되고요.
음성 변환에서도 음성으로 스마트폰 내부에서 음성으로 반가워요라는 내용의 텍스트를 읽어주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음성 변환, 그리고 버튼, 텍스트 박스, 레이블, 추가적으로 수평 배치라는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 간단하게 앱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음성 변환 외에 미디어에서 그 바로 위에 있는 음성 인식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인식과 음성 변환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앱들은 대표적으로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앱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재밌는 앱을 만들어 볼 거니까 우리가 오늘 진행한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을 내서 다양한 기능들의 앱으로 활용을 해서 다양한 앱들을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다음 시간에 진행하는 수업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앱인벤터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핸드폰의 기종에 따라서 그리고 컴퓨터의 어떤 설정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이 수행하고 APK 파일을 설치하거나 옮기는 과정, 그리고 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처럼 지금 APK 파일, 앱 파일까지 실행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저희 PPT 나눠드린 강의 자료 PDF 파일의 가장 맨 마지막 파일 보면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우측 하단에 보면 제 번호를 남겨놨으니까 제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 수업 진행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